안녕하세요. 파이팅 홍콩TV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기사 실기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8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올해부터 필답형 출제 범위에서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 분석은 범위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그냥 안전관리로 통합돼 있던 내용이 산업안전관리 계획 수립, 산업안전재해 대응, 사업장 안전점검으로 세분화됐다. 오늘은 작업환경, 안전관리 조직, 안전교육 파트 순으로 쭉 보겠습니다. 안전교육 및 심리 파트는 삭제되었다고 나오지만 직무 내용을 보면 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이 직무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인간공학 및 시스템 위험 분석 파트만 삭제됐다고 보면 돼요. 소음이 심한 기계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서 소음 수준을 측정했더니 100dB이라면 동일 기계에서 200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은 얼마인가? 자, 거리가 주어져 있을 때 음압 수준을 계산하는 방법은 100m 떨어진 곳이 데시벨 1, 200m 떨어진 곳을 데시벨 2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데시벨 2죠. 데시벨 2는 데시벨 1에서 마이너스 20 로그 D1분의 D2 거리의 비율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할 수 있는 20m 떨어진 곳에 100dB dB를 100으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 로그 D1분의 D2 가까운 거리분의 먼 거리 하면 됩니다. 자, 대입해보면 100-20 로그 가까운 거리 D1이 20m였고 구하려는 D2 거리가 200이었죠. 20분의 200 요거는 100-20 로그 약분해서 10이니까 요거 그대로 계산기 쳐보시면 100-20 로그 10은 계산기 치면 20 나옵니다. 20, 100-20은 80으로 구할 수 있겠죠. D2는 80dB이다. 자, 소음이 심한 기계로부터 20m 떨어진 곳에 100dB 기준이 되는 한 곳의 수치들을 문제에서 주고 나서 동일한 기계에서 200m 떨어진 곳의 음압 수준 구하라 하면 데시벨 2는 참고로 하는 데시벨 1에서 20 로그 D1분의 D2 요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된다. 20 로그 D1분의 D2 빼주면 된다. 꼭 직접 쓰면서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일정 거리가 있을 때 음압 수준 계산하는 방법이다. 자, 실내 작업장에서 8시간 작업 시 소음 측정 결과 85dB 2시간, 90dB 4시간, 95dB 2시간일 때 소음 노출 수준을 구하고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쓰시오. 자,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는 소음 강도는 1일 노출 시간이 90dB일 때 8시간을 기준으로 5dB씩 올라감에 따라 노출 시간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90dB에서 8시간, 95dB에서 4시간, 100dB에서 2시간, 105dB 1시간, 110dB은 2분의 1시간, 115dB에 4분의 1시간이다. 5dB씩 올라감에 따라 1일 노출 시간 2분의 1씩 감소한다. 따라서 소음 노출 수준 구하는 공식을 법 개정 전에는 85dB도 포함해서 계산해 줬는데요. 법규 개정 후에는 소음 노출 수준 구할 때 85dB 기준은 삭제되고 90dB과 95dB에서의 허용 시간분의 노출 시간 해서 각각 더해주면 됩니다. 90dB에서의 허용 시간분의 노출 시간 그리고 95dB에서의 허용 시간분의 노출 시간 이렇게 각각 더하면 아까 90dB에서 1일 노출 허용 시간 기준이 8시간이라고 했죠. 따라서 8분의 문제에서 90dB에서 4시간 노출됐다고 했으니까 8분의 4가 되겠고 95dB에서는 소음 강도 5 올라갈 때 허용 노출 시간 2분의 1로 감소한다고 했죠. 8시간에서 4시간으로 감소하고 실제 노출 시간은 2시간이니까 4분의 2 이렇게 해줍니다. 따라서 8분의 4하고 4분의 2 더하면 이렇게 2분의 1이 되고 이것도 2분의 1이죠. 둘이 더하면 1이다. 1은 100%죠.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소음 노출 기준 초과 여부는 초과하지 않는다고 소음 노출 수준은 100%다. 이렇게 100%와 소음 노출 기준 초과하지 않는다. 요 두 가지 써주면 되겠어요. 조명은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 측면에서 중요한 안전 요소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의 작업에서 근로자를 상시 작업시키는 장소에 조도 기준을 쓰시오. 조도 기준 단 깽도 등의 작업장은 제외한다. 자, 초정밀 작업, 정밀 작업, 보통 작업, 그 밖의 작업으로 나눠져 있죠. 초정밀 작업의 조도 기준은 초 7호 750 럭스 이상이고요. 정밀 작업이다. 정밀 3 삼삼하게 작업해야죠. 300럭스 이상이고 보통 작업은 정밀 작업 반인 150럭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작업은 150럭스의 반인 75럭스 이상이다. 그 밖의 작업 75, 보통 작업 150, 정밀 작업 300, 2배씩 커지고 그 다음에 초정밀 작업은 2.5배 커집니다. 초정밀 작업은 초 7호 750럭스 이상이다. 자, 그 밖의 작업 75고 초정밀은 750입니다. 750럭스 이상. 배워주셨죠? 자, 2m에서의 조도가 150럭스일 때 3m에서의 조도를 구하시오. 자, 이것도 역시 참고가 되는 주어진 럭스값 2m에서 150럭스죠. 요거 150 먼저 쓰고 곱하기 먼 거리분의 짧은 거리 3분의 2 제곱해주면 됩니다. 150럭스 곱하기 3분의 2 제곱 요거 공학용 계산기 켜셔서 150 곱하기 가로 열고 2 나누기 3 가로 닫고 제곱 눌러주시면 바로 66.66666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66.67 소수 둘째 자리까지 적어주면 됩니다. 자, 원래 조도는 거리 제곱분의 광도인데요. 2m에서의 조도가 150이라고 했으니까 조도 150은 2m 제곱분의 광도가 되겠고 이렇게 구한 광도는 150 곱하기 4 해서 600이 됩니다. 광도라는 게 요 빛을 내는 점광원의 밝기를 나타내는 양의 단위이기 때문에 동일한 점광원이라면 조도는 같아야 되겠죠. 2m에서나 3m에서나 점광원은 똑같기 때문에 광도를 600으로 잡아줬을 때 3m에서의 조도는 거리의 제곱분의 광도니까 거리의 제곱은 339, 9가 되겠고 광도는 600이었죠. 600 나누기 9 하면 66.67 나옵니다. 원리는 광도가 똑같다는데 착안해서 구해주는 거고 그냥 문제만 딱 봤을 때 떠오르는 공식은 주어진 조도 150 곱하기 먼 거리분의 짧은 거리 제곱해주면 된다. 되셨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기업 및 정기회의 개최 주기를 쓰시오. 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노사협의체 설치
설치 대상 기업, 정기회의 개최 주기입니다.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기업은 공사금액 120억 원, 토목공사일 경우 15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이 되겠고 정기회의 개최 주기는 2개월마다 소집합니다. 노사협의체 120억, 토목공사 150억 이상인 건설업이고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소집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를 쓰시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요.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 근로자 대표가 근로자위원 될 수 있고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근로자위원 자격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근로자위원 구성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 그 다음에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 그 다음에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인데 명예감독관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감독관,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 근로자위원 구성한다. 자, 반면에 사용자위원은 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요건 해당 사업장의 대표,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각 1명씩, 그리고 산업보건이 마지막으로 해당 사업장 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사업장 부서의 장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외우실 분 외우시고 근로자위원 자격 3가지 물으면 근로자 대표 지명하는 1명 이상 명예감독관 9명 이내 해당 사업장 근로자 적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자, 회의록 작성할 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적어보면 돼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자, 언제니까 개최 일시 및 어디서, 장소가 되겠고 누가 출석했는데 출석위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심의 내용 및 의결사항, 의결 결정사항 적어준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적어주면 된다.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작성사항 3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이번에는 심의 의결사항 4가지 쓰라고 했네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 교육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가지 적어준다.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 이렇게 간단히 4개 적어주셔도 됩니다. 예방 계획 수립 및 관리 규정 작성 및 변경, 그 다음에 교육, 작업 환경 점검 개선이죠. 예규 교환으로 암기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가지를 쓰시오. 자, 키워드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이죠.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 규정 4가지 써보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안전보건 교육 들어가죠. 안전보건 교육, 그리고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관리 조직, 직무, 안전보건 교육, 그 다음에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입니다. 뭐 적으라고 했다고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적으라고 했으니까 안전보건 관리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개 적어준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및 그 직무,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까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의무와 근로자의 의무를 2가지 쓰시오. 사업주 의무, 근로자 의무죠. 사업자는 먼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자, 산업재해 예방의 기준 지키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누구 의무다? 사업자 의무. 반면에 근로자로서의 의무는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직접 작업할 때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요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따를 의무가 있는 겁니다.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키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면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고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됩니다. 필요사항 지키고 조치에 따라야 된다. 근로자 의무고 기준을 지키고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자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4가지 쓰시오. 먼저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이렇게 4가지 적어줍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작업의 중지, 그리고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인증 대상 기계 등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사용 여부 확인. 자, 안전인증 대상 기계가 있고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둘이 다릅니다. 각각 사용 여부 확인하는 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다. 위험성 평가, 작업 중지,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안전인증 대상 기계,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사용 여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의 업무 4가지. 자, 먼저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의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보좌가 들어간다. 보좌. 안전보건 교육 실시에도 보좌 및 지도 조언 들어가고 위험성 평가도 보좌 및 지도 조언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에 대해서도 보좌 및 지도 조언. 누가?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마지막으로 건강 진단에 관해서도 보좌 및 지도 조언.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안전보건 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 건강 진단에 대해서 보좌 및 지도 조언할 수 있는 게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입니다.
총괄 책임자 아니다.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는 사유 3가지를 쓰시오. 자,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 뭔가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증원 및 교체하겠죠. 해당 사업장의 연간 제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를 왜 이렇게 못했어? 안전관리자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고,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했다. 안전관리자 증원 교체할 수 있고,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증원 교체할 수 있다. 자, 몇 개월? 3개월 이상 직무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연간 제휴율 같은 업종 평균 제휴율의 2배 이상,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 교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종류 4가지. 정체변특 안전보건교육입니다. 정체변특,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있어요. 정체변특, 정기교육 있고 특별교육 있고, 채용할 때 교육하고 작업내용 변경됐을 때 잘 모르니까 교육해줘야 되겠죠. 정체변특 안전보건교육 4가지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행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감독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을 5가지 쓰시오. 자, 이건 관리감독자에 대해서 정기안전보건교육이에요. 자, 일단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이 5가지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입니다. 자, 산업보건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그 다음에 2가지는 관리감독자니까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임무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요게 특별히 관리감독자니까 들어가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이 되겠습니다. 5가지 기억하시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서 근로자의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아까는 관리감독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이었고, 이번에는 근로자에 대한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입니다. 자, 1, 2, 3번은 똑같아요.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요 3가지는 관리감독자, 근로자 똑같은 교육 내용이고, 4번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들어갑니다.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내용이다. 자, 공통되는 건 산업보건,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이고요.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의 역할 및 임무,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이 포함되고요.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는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에 있어 500명의 사업장에 30명 채용 시의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자, 1번, 2번은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한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요 2개는 같지만 500명 사업장 30명 채용 시다 했을 때는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요 2가지가 포함됩니다.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정리정돈 및 청소,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요렇게 4개 적어주면 되겠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내용 5가지 쓰시오. 자, 특수형태 근로종사라는 것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은 역시 1, 2, 3번은 똑같다.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까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동일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다 하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 2, 3, 5번 똑같이 적어주고,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요거 하나 추가해서 적어주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최초 노무 제공 시 안전보건교육 5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로봇 작업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로봇 작업입니다. 동그라미. 특별 안전보건교육 실시할 때 교육할 내용은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로봇의 기본 원리 구조,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요렇게 4가지 적어주면 되겠어요. 조작 방법 및 작업 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 그리고 로봇의 기본 원리 및 구조,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 용접작업 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 내용 4가지를 쓰시오. 자, 용접 들어갔죠. 밀폐장소 용접, 습한 장소 용접입니다. 자, 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들어가고, 환기설비 있어야 됩니다. 밀폐된 장소니까 환기설비 있어야 됐구나 떠오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습한 장소니까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식시 응급조치, 질식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밀폐된 장소와 연관 있죠. 자, 이렇게 4가지 적어준다. 작업 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 환기설비,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 질식시 응급조치예요. 밀폐니까 환기해주고 질식시 응급조치하고, 습한 장소에서 전격 방지, 보호구 착용하고, 기본적으로 작업 순서와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교육해야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 이런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내용 4가지 쓰시오. 자, 방사선 업무 동그라미입니다. 방사선 업무할 때는 이 방사선의 유해 위험 인체에 미치는
영역, 방사선의 유해 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교육해야 되고요.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교육합니다. 그리고 방호거리, 방호벽, 방사선 물질 등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이렇게 4가지 교육한다. 자, 방사선 업무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 4가지, 방사선의 유해 위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 점검, 방호거리, 방호벽, 방사선 물질의 취급 요령,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이에요. 자, 다음 교육 시간 쓰시오. 교육 대상자에 따른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연결해서 암기해야 되겠죠? 안전관리자는 신규 교육 받을 때 34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시 6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정기교육 시 매분기 3시간 이상, 그리고 일반 근로자,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일반 근로자는 채용 시에는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자, 안전관리자 신규 34시간, 가장 길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교육이니까 6시간,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 이상이고요. 일반 근로자 채용 시에는 8시간 이상,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은 2시간 이상입니다. 자, 다음 안전보건 교육 관련 교육 대상의 교육 시간에서 빈칸을 채우시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죠. 신규 교육 시간은 6시간이고 보수 교육도 6시간 이상입니다.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 시간은 34시간 이상이었죠. 가장 교육을 길게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 기관 종사자 신규 교육 안전관리자와 함께 34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요. 보수 교육 역시 24시간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 보수 각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건설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신규 보수 둘 다 동일한데 34시간 이상의 신규 교육과 2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 받아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스피드 암기노트 8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이팅 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